잡념을 버리는 방법을 찾아내다. 복잡한 마음을 구별하기부터 시작하자.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방법으로 마음속 쓰레기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착각을 바로잡으면 삶의 방식이 새로워진다. 눈을 뜨기만 해도 많은 이득이 생긴다. 누군가는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우울해질지도 모른다. 오히려 기뻐하는 편이 낫다. 마음을 자각해가는 과정에는 매우 많은 장점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마음 상태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심리 상태로부터 한 발 나아간다는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람이 자기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음을 자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변화하는 것이다. 혹은 불안에 휩싸인 사람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자각한다면 그 이상의 어두운 상상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자각이야말로 잡념을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자각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음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혼란이 지속된다. 자각을 통해 지금의 상태를 알게 되면 해결책도 마련하게 된다. 또 다른 장점은 이 책에서 밝힐 붓다의 사고법으로 잡념을 씻어낸 후에 대단히 상쾌한 느낌을 맛본다는 점이다. 애주가에겐 퇴근 후 마시는 한 잔의 맥주와 같고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운동 후의 시원한 샤워와도 같다. 잡념을 모두 제거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극도의 상쾌함을 당신도 맛보길 바란다. 붓다의 제자 중 하나였던 목련 존자는 다음처럼 비유했다. 치장을 좋아하는 젊은이는 거울을 보고 얼굴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하다며 만족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하면 골라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몸 치장에는 온갖 공을 들이면서 잡념 같은 쓰레기는 못 본 척 한다면 말이 안 된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잡념이 있는지 자각해서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방법으로 마음이 맑아진다. 잡념을 자각한 다음에 필요한 단계는 그 잡념을 구별하는 것이다. 사람이 잡념투성이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 상태를 스스로는 볼 수 없고 해소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먼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잡념인지를 크게 나누어서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좋은 생각이란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마음 상태이다. 좋은 생각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긍정적인 의욕, 꿈이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감사하는 마음, 두근거림이나 즐거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애정이나 우정,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마음 등이 포함된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좋아질 만한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고 있는가? 별로 없다면 앞으로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자. 불교에서는 마음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긴다. 방을 정리하듯 마음속을 깨끗하게 치우고 환기해서 즐겁게 머무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도록 한다. 그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승려인 나는 남을 마음속으로 절대 낮춰 부르지 않고 행복을 비는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서로 만나서 연을 맺은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입에 올린다. 의식적으로 이처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기만 해도 마음가짐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나쁜 잡념은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는 모든 생각을 뜻한다. 좋은 생각은 키우고 나쁜 잡념은 버린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마음을 키우는 법을 바른 노력이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좋은 생각의 종류는 비교적 쉽게 상상된다. 반면 나쁜 잡념은 딱 집어서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상태에서는 버리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분류법을 써서 나쁜 잡념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 탐욕, 분노, 망상. 탐욕은 과잉된 욕구를 뜻한다. 즉,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나만 갖고 싶다, 나만 인정받고 싶다 등 이른바 독점욕이나 특권의식, 자존심 등도 탐욕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인간관계에서의 탐욕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이다. 무리하게 조르거나 억지로 떠넘기는 것도 해당된다. 대부분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넘겨짚어서 감정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 초조함, 불만, 짜증 같은 감정에도 탐욕이 숨어 있다. 좀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진정되지 않으면 탐욕 때문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노는 불쾌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분노는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이지만 상당히 폭넓고 복잡하다. 육체의 고통, 타인을 향한 혐오와 불만은 물론이고 물건을 잃어버려서 침울해진 기분, 소중한 것을 잃은 슬픔, 좌절, 후회, 일상의 스트레스, 자기 혐오, 콤플렉스 등에도 분노가 숨어 있다. 가슴 언저리가 술렁거리며 요동치며 불쾌함이 느껴진다면 분노라고 확실하게 자각해야 한다. 우리 머릿속의 모든 생각은 망상이라 볼 수 있다. 망상은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나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상태도 망상이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마음도 망상에 해당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이건 이래야 해 하고 넘겨짚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행위와 기억도 망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망상의 마력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한다. 평소의 생각들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노력하자. 머릿속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민거리의 절반은 해소된다. 전형적인 망상의 한 예로 아침에 눈을 뜨고서 이불 속에서 하는 생각이 있다. 안 좋은 기억을 되살리고 후회하거나 점점 화를 쌓고 있지는 않은가. 잠에서 깨어날 때의 망상을 줄이는 것을 앞으로의 목표 중 하나로 추가해도 좋을 듯하다. 망상과 생각의 차이는 무엇일까? 붓다의 팔 정도에서 바른 사고는 하나의 방향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망상은 그 외의 생각할 거리라는 뜻이 된다. 망상에는 목적이 없으며
그렇다고 다른 목적을 이룰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태는 망상에 해당된다. 망상을 전혀 하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마음 상태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자. 매우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들 것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상당한 쾌감이 일어난다. 망상하지 않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라. 마음이 초조해지면 감정과 사고가 뒤죽박죽이 된다. 감정과 사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고민이 크게 줄어든다. 감정은 분노, 기쁨, 슬픔, 즐거움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사고는 생각하는 것, 머리를 쓰는 것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논리적인 말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태를 분명하게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개운하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마음을 이해하기. 마음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는 마음의 에너지, 7가지 욕구 프로그램, 반응, 결생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이해해야 한다. 마음에는 뭔가를 원하는 에너지가 있다. 살아있는 한 마음은 반드시 움직이고 반응하려 한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때 뭔가를 원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다. 알아차림은 붓다가 가르친 번뇌 정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눈을 감고 이마 언저리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어둠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어둠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얼마간 계속하면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아니, 뭔가를 생각하려는 의식의 존재를 이미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말로 문장을 만들어 생각하려 하거나 뭔가를 떠올리려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찾으려는 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슴 언저리에서도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가? 마음이 어수선하지는 않는가? 그것은 분노의 감정일지도 모른다. 먼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깊은 분노일 수도, 지금 당장 상대해야 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다. 그런 어수선한 마음을 주의 깊게 감지하길 바란다. 몸의 감각은 어떤가? 체온, 의복과 닿은 피부의 감각,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 바닥에 대고 있는 발의 감각을 느껴보자.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지는 않은가? 이처럼 의식을 갈고 닦아서 전신을 두루 살펴보면 다양한 감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머리, 가슴 언저리, 전신에서 일어나는 감각, 사고,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잡념을 버리는 첫 단계이다. 다음으로 알아차린 사실을 말로 표현해 보자. 있는 그대로 말을 내놓는 것이다. 만일 생각하려는 마음을 알아챘다면 생각하려고 한다 라고 말한다. 이미 생각을 했다면 생각했다고 말한다.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상태를 알아챘다면 떠올리고 있다. 이미지가 보이는 상태라면 이미지가 보인다 라고 말한다.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다. 느끼고 있다, 감각이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알아차린다. 더우면 더위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냥 덥다고만 하면 단순한 반응이 되므로 더위를 느낀다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면 공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로 표현한다. 불교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을 사띠를 한다고 표현한다. 말을 함으로써 알아차리는 것은 라벨링이라고 한다. 절에서 수행을 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꾸준히 실천한다. 아침에 잠이 깨면 눈을 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난다. 걸으면서는 걷는다. 걷고 있다. 식사하면서 먹는다. 먹고 있다. 맛을 본다. 고 말을 함으로써 알아차리며 마음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수행을 한다. 물론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자칫하면 그 자체로 잡념이 된다. 서두르는 것은 마음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아니다. 잡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매일 하는 동작의 속도를 늦추고 정성 들여 몸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된다. 닥치는 대로 결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 알아차림을 훈련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사리 분별을 더 잘하게 되고 집중력, 기억력도 좋아진다. 왜 알아차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활성화될까? 사실 알아차림은 감정이나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잡념이 있는 상태는 쉽게 말하면 멋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통제불능의 상태, 즉 마구잡이로 반응하는 상태이다. 사고나 감정이 들끓고 있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또 한 가지 의식이라는 마음의 기능이 존재한다. 의식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능이다. 의식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 전의 마음 상태로 육회나 불쾌 등의 반응은 하지 않는다. 의식은 중립적이며 온화하고도 빈틈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마음의 기능이다.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마음의 표층부에서 반응하던 감정이나 사고가 얌전해진다.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던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에 의해 억눌려서 조용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잡념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감정과 사고와 알아차림을 분리해버리자. 쓸데없이 반응하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의식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마음의 용도를 전환하자. 쓸데없는 감정은 필요 없으니 버리기로 결심하고 의식한다. 분노, 망상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탐욕이다. 하고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기는 힘이 강해지면 잡념은 생겨나는 순간 사라진다. 불쾌감이 느껴짐을 알아차리면 그 이상의 분노를 만들어내기 전에 싹 없애버리게 된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잡념을 쌓아두지 않고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투명한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 감정은 내버려 두기만 해도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감정을 내려놓는 요령.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활용할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한다. 쌓인 감정을 손바닥 안에 넣는 느낌으로 꽉 움켜쥔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쌓인 감정의 에너지다. 이제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서 손에서 힘을 빼며 부드럽게 살짝 편다. 손을 펴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되면 감정이 사라진다.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연습한다. 요약하자면 잡념이라는 마음속 쓰레기를 쥐었다가 버린다는 느낌으로 손을 편다.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잊었다 하고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도 있다. 잊었다, 잊었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새긴다. 붓다의 지혜를 배운 당신은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리내서 잊었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반응을 전환하다. 반응은 자극을 받으면 생긴다.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나면 목소리에 반응해서 분노가 생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처음의 불쾌했던 기억에 반응한 새로운 분노가 생긴 것이다. 사실 새로운 분노는 머릿속의 기억에 반응해서 생겨나므로 상대방과는 상관없다. 여하튼 반응은 자극과 함께 생겨난다. 그렇다면 자극을 바꾸면 반응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지만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지혜가 숨어 있다. 만일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다른 자극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 우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상대방과 잠시 거리를 둔다. 그 다음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등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극을 바꾸고 다른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마음은 유쾌함과 불쾌함이라는 반응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유쾌함을 느끼면 그만큼 불쾌함은 잦아든다. 끌어오른 분노를 달래는 수단으로서 먹는 행위에서 오는 유쾌한 반응을 활용하는 것이다.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방법을 쓰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또는 즐겁고 기쁘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로 마음을 전환한다. 오랫동안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어도 좋다. 오래 하는 목욕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사실로 회귀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누가 했던 심한 말이나 아주 옛날에 저지른 실수 같은 어두운 망상을 하지는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곱씹지는 않는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눈을 힘껏 부릅뜨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한다. 방 안이 보인다. 창문 밖이 보인다. 햇빛이 보인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며 지금까지 눈을 감고 생각했던 일들은 전부 망상, 즉 마음속 쓰레기다. 망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사실로 회귀하자. 보인다 하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마음에 새기자. 사실을 의식하는 강한 마음에 반비례해서 쓸데없는 망상과 감정은 안개가 걷히듯 사라질 것이다. 눈을 뜬 사람은 번뇌하지 않는다 라고 불전에도 쓰여 있다. 보인다, 서 있다, 걷고 있다,
숨쉬고 있다. 같은 말을 함으로써 사실로 회귀하도록 하자. 그것만으로도 잡념은 어둠에 빛이 비치듯 싹 날아가다시피 사라진다. 붓다가 발견한 궁극의 동기부여. 인생을 최고로 즐겁게 해줄 강력한 동기부여인 집중하기를 소개하겠다. 한간의 집중력을 높이는 법에 대한 책이나 강좌가 넘쳐나서 집중에 관한 이야기는 지겹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중은 시험 점수를 올리거나 지적 능력을 높여서 출세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알다시피 욕구의 만족을 동기로 삼는 것은 이치에 맞는 사고라 하기 힘들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또한 커다란 착각이다. 집중하는 행위 자체를 얼마든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집중이라는 말을 한 점에 의식을 쏟아붓는 일로 정의한다. 한 점은 하나의 대상을 뜻한다. 절에서 수행하며 호흡을 할 때는 코끝의 감각이나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한다. 의식은 감정이나 사고 등의 다양한 반응이 생겨나는 근원에 존재하는 마음의 에너지다.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 쏟아붓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집중이다. 거기에 잡념은 없으며 다른 반응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극도의 집중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수행을 하는 동안 하루 종일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눈앞의 일에 모든 의식을 쏟아붓는다. 청소하거나 식사하는 동안에도 한 점에 집중해서 임해야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반응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점점 강해진다. 감각이 갈고 닦이고 마음이 치밀하게 작용하면서 깊은 차분함을 얻는다. 마음이 한없이 맑아져서 세상이 몹시 밝아 보인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일순간이 길게 늘어난 듯이 느껴진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북받쳐 오르기도 한다. 집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작업이든 즐거운 법이다.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즐거워진다. 즐겁게 일하면 반드시 성과를 올린다.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집중이야말로 최고의 동기부여다. 내려놓는 순간 길이 열린다. 사람은 제한된 목적에 매달리는 법이다. 세상이 준비한 손에 넣으면 행복해진다는 기호를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누군가를 향한 증오나 원한을 떠안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집착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뭔가 이상하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아예 놓아버리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고방식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스스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의욕이나 승리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공헌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관계 맺음의 기쁨을 잊지 않는다. 과정에 집중하는 일 자체를 즐긴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다면 더 이상 잡념은 없다.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쉬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법. 성격은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틀, 즉 정해진 패턴이 표정, 말, 행동이 되어 드러나는 부분을 성격이라고 한다. 앞서 말했듯 반응은 마음의 성질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 생겨나고 반드시 소멸한다. 그렇다면 반응의 패턴에 불과한 성격도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사람은 왜 같은 반응을 반복할까? 불교에서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매달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기억에 같은 반응을 반복한다. 그래서 성격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집착만 내려놓으면 반응은 사라진다. 그러면 반응이 만들어낸 성격도 바뀌어 간다. 이것이 마음의 성질에 기초한 바른 이해이다. 반응을 바꿀 수 있으면 성격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된다. 길을 걷는 자여, 업은 의지이다. 기대하지 않아야 잘 풀린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사람은 성과를 먼저 상상하기 마련이다. 붓다의 사고법으로는 처음부터 성과에 관한 것을 사고에서 제외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바라는 결과는 망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플러스는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방법을 중시하고 지금 해야 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붓다의 사고법이 정착된 마음에는 앞일을 너무 깊이 생각해서 불안해지는 심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행할 뿐이다. 좋은 원인 만들기를 즐기자.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 한다. 하나의 원인에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속으로 결과를 아무리 망상한다 한들 법칙에 의해 도출될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과를 이것저것 망상하면 과정이 너무 더디게 느껴져서 초조해지거나 이대로는 실패할 테니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는 등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결과는 항상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칙에 맡긴다.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지닌 좋은 원인 만들기에 즐겁게 전념한다. 이것이 붓다의 사고법이 지닌 진면목인 바른 사고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다. 굳이 앞을 보지 않는 삶의 방식이 가장 좋다. 미래라는 이름의 잡념을 해소하는 법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흔히 결과를 망상해서 사고의 실수를 저지른다. 불안이 적중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망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무의 상태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과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만을 생각해야 한다. 좋은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앞일을 내다보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절대로 먼저 망상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 행하다 보면 바라는 결과가 눈앞에 와 있을 것이다.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자.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원인이 정리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법칙에 따라 마땅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중시해야 할 대상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온전한 체험을 바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붓다의 수행법이다. 우리에게 찾아올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렇게 생각하자. 필 꽃은 스스로 피어난다. 마음을 다해 지금을 살자.